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관에선 영화만 보는 걸로. 안녕하십니까, 고태일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장르만 로맨스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팡! 우리가 최근에 외국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막 보는데 피곤해져 있거든요. 또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보다 보니까 자막을 안 봐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영화는 이런 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대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은지 감독님이 이번에 연출을 맡았다는 거죠. 조은지라고 한다면 배우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영화를 한 2편 정도 더 찍으셨더라고요. 입봉작은 아니고 이제 상업영화 진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또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흥행이 좀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이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류승룡 배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극한 직업에서 한번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코미디 장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또 웃고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후기를 남겨보자면 일단은 재밌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영화만 보다가 한국 영화를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가 일단 편했어요. 근데 뭐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캠페인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관에선 영화만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좀 집중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맨 끝에 앉았는데 뒤에서 의자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앉으셔가지고 쿵떡쿵떡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집중을 못한 상태로 참았는데 1시간 뒤에 보니까는 뒤에서 서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분이 뭐 혹시 의자에 못 앉는 사정이 있을까? 졸려서 그러신 건가? 뭐 공짜로 들어오셔서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운동하시고 계셔가지고 좀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했지만 영화관에선 영화만 보는 걸로, 그 외의 것을 하는 건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이죠. 찍찍이 띠로 다리 붙이고서는 일어서서 자세 교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발이 묶여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죠? 네,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어쨌든 영화관에선 영화만. 자, 어쨌든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 이 각본 자체가 너무 재밌게 각본이 돼 있어서 캐릭터 배우들의 보는 재미가 좀 컸다고 해야 될까요? 연기자들이 좀 캐리했다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물론 각본도 좋고 감독의 연출도 상당히 뛰어났지만 배우들이 더 맛깔나게 살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류승룡 배우 같은 경우는 어느 장르에 정점을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 안에서의 메시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좋게 봤던 부분은 기대 포인트와 좀 일치하는 거지만 류승룡 배우가 역시나 하드캐리했다는 것입니다. 류승룡 배우가 원래 코미디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극한 직업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사실 비슷한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좀 완성도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디테일이 너무 맛깔나가지고 맞아요. 그 맛을 찍어 먹다가 환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상대 배우가 성소수자잖아요. 사랑 고백을 할 때마다 갑자기 정색을 한다든지 리액션 같은 걸 하는데 그 리액션을 다 다르게 하니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걸음을 좀 이상하게 걸었나? 그 전에 깜짝 놀라고, 네, 깜짝 놀라고 한 번 걸음을 접질르고 이상하게 걷다가 막 뛰어간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은 물론 조은지 배우의 어떤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연기와 좀 일맥상통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은지 배우의 어떤 연출, 류승룡의 또 연기, 이게 합쳐져가지고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센스는 사실 이병헌 감독님이 생각이 나게 하는데 조은지 감독님도 개그적인 센스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라는 영화입니다. 하정우 감독님의 영화인데 하정우 감독도 지금 하정우 감독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영화만 따지고요. 롤러코스터에서 굉장히 B급 코미디를 선사하는데 이 안에서도 B급 코미디를 선사하거든요. 어떤 재치가 배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재치랄까요? 자기가 하면서 느꼈던, 하면서 디테일을 잡아갔던 것들을 연출에 녹여냈다. 근데 그것을 또 맛깔나게 살린 게 류승룡 배우였다.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또 이제 좋았던 배우가 김희원 배우였는데 김희원 배우가 사실 최근에 많이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자기 연기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 비슷비슷하게 친구 역할,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 친구 역할의 비중이나 역할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역할에 또 잘 맞춰서 연기를 또 잘 해내셨던 것 같아요. 특히 술 취한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눈을 까디집는 게 너무 까디 웃겼어요. 짚는데 취했는데 뜨고 싶고 떴는데 눈 감고 싶은 떴는데 딴 데 보고 있고. 네,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최근에 맡았던 한 10편의 김희원 배우의 연기보다 제일 좋았다? 너무 잘 보였어요, 연기가. 네. 김희원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라 배우라든가 성유빈 배우 같은 경우 또 이유영 배우, 조은지라는 배우가 했던 개그를 잘 습득을 해가지고 표현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이 다들 좀 유기적이다? 만담처럼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티키타카를 벌이는 장면들이 좀 행복하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뭔가 추석 때나 설날 때 모이는 친척들처럼 뭔가 시끌벅적하고 맨 마지막에 그것을 정적을 깨는 것은 성유빈 배우. 네.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는 너무 웃겼어, 진짜.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2000년생이에요. 20대 맞아요. 근데 고등학생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얼굴 페이스에 영화 배우라는 어떤 잘생김도 묻어 있지만 진짜 일반인 같은 느낌도 들어서 리얼하다. 이 배우들의 어떤 합, 캐릭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것을 조은지라는 배우가 여태까지 내공을 쌓았던 그 코미디의 내공을 쌓았던 것들을 풀어냈다.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되게 행복한 느낌을 보여줬다. 그 유진 배우 있잖아요. 네. 유진 배우가 첫 등장부터 묘한 매력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있고 빠져드는 스타일?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그 역할이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우를 잘 캐스팅했다. 감독님을 또 칭찬드리고. 실무가 13년도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꽤 오래된 배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런 장르를 또 좋아하는 층이 또 여성층이다 보니까 여성층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포진이 됐다. 문준선 배우님은 앞으로 또 이제 길이 열렸다. 또 새로운 신인을 잘 발굴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도 몇 가지 테마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는 영화를 보면 아실 거고,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담배였던 것 같아요. 전 이 담배가 되게 주요한 소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담배를 잘 못 피고, 누군가는 담배를 처음 펴보고, 누군가는 담배를 되게 능숙하게 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사랑에 되게 밝은 분도 있고 사랑을 처음 하는 친구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배로서 좀 표현을 했다. 이 사람의 어떤 성향과 성격을 담배에 투여하다 보니까 그 담배 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좀 초보구나, 잘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영 배우 같은 경우는 남편이 바람을 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출장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선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출장 갈 때마다 바람을 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서 봤을 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담배를 능숙하게 피는 것 같았지만 자기 남편도 잘 간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남편 간수 잘 못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담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나. 류승룡 배우도 펴요. 맞아요. 오랜만에 피워보죠. 갑자기 피죠. 네. 오랜만에 사랑을 나눈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세 번째 테마로는 역시나 관계라는 건데요. 영화에서 맨 끝부분에 사실 다 얘기를 해줘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서 대사로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이 영화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빠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엄마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엄마와의 또 관계, 뭐 계속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얘기를 나오는 게 김현이라는 작가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친구, 젊은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관계가 궁금하지 않으면 어떡해. 관계가 있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고, 소설 작가면은 그런 거를 당연히 캐치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관계, 1대1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구나.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소설에는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고, 사랑이라는 건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권리가 없고 사랑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 김현과 유진은 고백을 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당한 사람,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오나라 씨와 김희원 씨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선택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제 한 번 인간관계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인간관계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팡! 자, 그러면은 아쉬운 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화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 특유의 웃음 코드도 있고 개그 센스도 있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행복했고 재밌었고 웃겼습니다. 그런데 상업 영화로서는 조금 소재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갖춰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란 노래가 있고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리에서는 음폭이 막 심하잖아요. 이 스펙타클하고. 근데 두 사람은 좀 잔잔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관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속에서 재밌는 부분들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갈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좋은 영화인데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그 이유영 배우 있잖아요. 이유영 배우가 초반에 연기가 너무 오바스럽다고 해야 되나? 자기적인 느낌이 조금 강했던 거? 사실 이유영 캐릭터는 조금 아쉽죠. 왜냐면은 중간에 좀 갑툭튀한 느낌이 있고 가족 안에서 뭔가 얼기설기 이렇게 계속 엉켜있는 구도를 그렸었는데 그 와중에 좀 겉도는 캐릭터가 딱 이유영 캐릭터였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끌어올 데가 없었나 보죠. 끌어올 데가 없어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 캐릭터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지, 성유민 배우와 어떻게 관계를 또 맺어가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었지만 처음 도입부 여기에 이 판에 껴드는 그 자세가 조금 핀트가 좀 나갔다 그래야 되나?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거. 고라니 울음소리 그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숲속에서 정확히 3번을 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고라니인지 모르잖아요. 사람 목소리잖아요. 사람 목소리죠. 내가 볼 때 오정세 배우가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배우가 했을 것 같은데. 밤길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하고서는 류승용 씨가 갈 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나갔다는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떡밥이 또 회수가 되고. 떡밥이 또 회수가 되는 그런 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조은지 배우님이 되게 좋은 길을 잘 선택했구나. 너무 보기가 좋고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센스가 일단 있는 상태에서 또 연출력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의 영화가 기대가 되고, 문소리 감독, 김윤석 감독, 조은지 감독까지 좋은 감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팡! 자, 그럼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이 영화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좋지 않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재밌게 봤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전 되게 환영합니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점에서 3점인데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상업영화 진출작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 있고요,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 다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